네, 오늘은 비트코인 향후 시나리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알트코인들과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요. 특히 비트코인 급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해라는 점을 굉장히 지난해부터 강조해 드렸고요. 이 구간에서도 매수 맥점 말씀을 드렸고, 멤버십을 통해서도 현재 이 구간 대응 방법을 계속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은 일단 불플래그 패턴 말씀드리고 매수 맥점 구간 말씀을 드렸고, 실제 급등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이 올라온 파동에 대한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으로 이 맥점 구간을 계속 건드리면서 휩소를 주고 개미를 터는 그런 형태가 이 구간과 유사하게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나서 하락 쐐기 패턴을 돌파하는 형태로 현재 급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개미 털기 후에 급등하는 패턴이고요. 지금은 이평선 패턴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반복적인 개미 털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라가더라도 큰 흐름과 시나리오를 모르면 한번 털리고 나서 다시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큰 시나리오를 내가 먼저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2025년 코인 시장 폭발 랠리는 일단 옵니다. 알트코인 폭발은 아직 안 왔고요. 여기서 알트코인 투자 전략을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알트코인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이미 간 코인과 아직 덜 간 코인. 여기서 우리는 어떤 코인에 집중해야 될까? 바로 아직 가지 않은, 상승이 나오지 않은 그런 코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안 간 코인 중에서 주요 저항, 주요 맥점을 이제 막 돌파한 그런 자리에서 잡는 거예요. 그리고 급등 나오면 다시 이 수익금과 원금으로 아직 안 간 코인을 재매수, 다시 수익, 복리 수익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런 급등이 나왔더라도 일부 물량은 불장 끝까지 들고 가는 것도 좋다. 보통 한 코인에서 큰 수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알트코인 불장이 사실 그렇게 많이 길진 않다. 진짜 막 엄청나게 급등하는 장세 있죠? 장 마지막에. 그런 장세는 사실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엑시트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분할해서 파는 이런 형태가 안전하게 알트코인 혹은 비트코인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돌파 매수할 것이냐, 저가 매수할 것이냐. 즉,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많이 올라간 코인을 위에서 잡을 것이냐, 주요 저항을 돌파했을 때, 또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코인들을 비교적 저점에 잡을 것이냐. 하지만 장단점이 있죠. 이런 코인은 싸게 살 수 있는 대신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기회비용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주요 맥점을 돌파한 코인은요, 좀 높은 가격에 사는 단점은 있지만 빠르게 올라간다. 즉, 내가 사고 나서 상승까지의 시간이 비교적 짧다. 효율성 매우 높은 대신에 비싸게 사는 것이고요. 싸게 사고 안정성이 높은 대신에 시간이 걸린다. 보통 이렇게 샀다가 내 코인만 안 가니까 에라 모르겠다, 가고 있는 거 고점에 그냥 따라 붙다가 급락할 때 아래서 다시 손절하면서 시드 다 날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내가 포모를 참을 수 있다면 이런 형태도 좋다. 저가 매수, 아직 가지 않은 코인들 몇 개의 분할로 시드를 넣어 놓고 가면 일부 수익 실현, 안 간 거에 분할로 또 시드 분배, 이게 가면 수익 실현해서 또 안 간 거에 시드 분배, 이런 형태도 매우 좋다. 자, 실제 급등한 코인과 아직 안 간 코인 그 사례를 보여드리면 리플입니다. 리또소, 리플, 또소 같다. 갈 거 같으면서 안 가고, 갈 거 같으면서 안 가고. 이게 2018년도에 불장, 이때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리또속입니다. 자, 이게 지금 몇 년인가요? 18년부터 25년 초니까 거의 7년입니다. 7년. 7년 동안 하락, 상승, 하락, 박스권을 맴돌고 있었다. 리플에 물린 사람도 많았고요. 포기한 사람도 많다. 하지만 굉장히 장기간, 특히 최근 수렴을 거치면서 굉장한 매집과 힘의 응축이 일어났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형태. 자, 7년 동안에 이 수렴을 결국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온다. 그동안 안 가서 올랐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이런 저가 매수 형태의 투자가 방식이 되겠죠. 상당 기간 물려 있었지만 굉장히 많이 올랐다, 단기에. 하지만 이걸 돌파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장기 삼각 수렴 돌파할 때 이때만 샀어도 4배 넘게 벌었다. 자, 이 리플의 형태는 주식 테슬라와 매우 흡사하다.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2년, 3년 이상의 장기 수렴권을 거치고 나서 급등했죠. 똑같습니다.
돌파 매수는요, 이런 형태의 이런 자리에서 하는 것이고, 테슬라도 마찬가지 이런 자리, 여기서 사도 2배 벌었다. 다만 저가 매수는 제가 이런 트레이딩 매수 맥점, 자 이런 곳 그리고 이런 곳 말씀드렸죠. 싸게 사는 대신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몇 달 소요가 됐죠. 하지만 돌파 매수는 자 이런 데서 좀 비싸게 사지만 바로 올라간다. 다만 휩써주고 다시 뺀다면 그런 리스크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 성향에 따라 선택을 해야 된다. 특히 리플 같은 것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더리움과 솔라나 그리고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이더리움, 솔라나 너무 다 아는 코인들이죠. 뭐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데 잡코인들, 너무 시총 낮은 것들, 그런 거는 제가 여기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렵겠죠. 당연히 그냥 우량 시총 높은 코인들 중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교적 안정성은 높지만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 코인들. 자 이더리움 시총 2위, 솔라나 5위,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89위입니다. EN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아는 플로우나 네오 같은 이런 코인들이랑 시총이 비슷하죠. 그리고 사실 리플도 마찬가지지만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이런 것들은 현물 ETF 이슈들이 있는 코인들이에요. 자 모든 자산이, 특히 금을 보면 2004년 11월 달에 금 현물 ETF가 출시가 됩니다. 이때 이후 출시되자마자 돈이 몰리면서 어마무시한 급등, 그리고 예전 최초 다우지수가 급등한 그 시발점도 뮤추얼 펀드,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굴리는 형태의 펀드가 나타나면서 시장이 급등을 했다. 이런 형태의 현물 ETF나 펀드 같은 이런 형태의 상품들은 모든 자산의 급등 트리거로 작용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최근에 10만 달러를 넘었지만 여기에는 반감기 효과 외에도 트럼프 그리고 현물 ETF 여러가지 요인들이 함께 작용한 것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미 있죠. 여기에 리플, 솔라나 이런 자산들 그 외에 다른 코인들도 현물 ETF를 계속 신청하고 진행 중인 과정에 있다. 현물이 들어오면 비교적 우량 알트들로 현물 ETF 승인이 날 것이고 그쪽으로 대중들의 현금이 많이 들어오겠죠. 이것은 자산 상승으로 이어진다. 자 특히 블랙록이 현물 ETF를 내고 나서 11개월 만에 자산 500억 달러 돌파했다. ETF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다. 그 속도는 블랙록에서 운용했던 다른 대표 ETF 그 속도보다 어마무시하게 굉장히 빨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 규모는 840억 달러, 금에 벌써 3분의 2까지 도달했다. 이 속도는 정말 어마무시한 속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더리움을 한번 볼게요. 사실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은 대부분 기술적 분석, 차트 기반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트 분석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더리움 상승률은 크지 않았어요. 이번 장에. 자 이번 시장 저점이 여기였는데 비트코인이 500%가 넘게 오르는 동안 이더리움 280% 상승률이 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이때 20년이나 그 이전 17년, 18년을 보면은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비트가 먼저 올라가고 나서 이더리움이 장 하반기에 급등으로 따라갔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유독 이번 반감기에 약했고요. 현재까지. 그리고 시세 분출 구간. 자 여기입니다. 주요 저항 라인이고요. 여기를 넘어서 돌파 그리고 지지되는 순간 속도는 빨라진다.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금 최대 리스크를 살펴보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상승 조정 이미 나온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자, 그 조정의 형태가 여기서 끝나고 새로운 상승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 최악의 경우 이런 형태 이후에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 최대 리스크는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내 대응 지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반드시 정해놓고 투자에 임해야 돼요. 유튜버 누가 말했으니까 사야겠다. 이게 아닌 것이죠. 시장의 상황이 변했을 때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팔아라. 지금은 이러니까 사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에서는 맥점은 어디고 거길 깼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고 밑에 어디서 다시 잡고 이런 방식을 스터디를 교육시켜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따라 사는 거는 한계가 있다.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을 갖지 못하면 결국 아무리 많이 단기에 벌더라도 다 뱉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더리움 또한 올해 상승률이 많이 적었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은 올라가는 추세죠. 일단 이게 맥점 깨고 빠지면 그때부터 상승 속도가 비교적 빨라질 수 있는 코인 중 하나가 이더리움이다. 이 구간을 체크해 두시면 좋아요. 지금 달러인데요. 원화 이더리움은 지금 여기가 다 평행하다. 이 가격, 이 가격이 모두 지금 똑같습니다. 자, 이런 커비넌트 패턴이고 똑같다.
비교적 차트 보기가 국내 이더리움 차트가 좀 더 편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자, 간단하게 ENS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도메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기존에 코인을 보관하는 그 지갑, 주소는 뭐 숫자와 알파벳, 소문자, 대문자 이런 게 막 섞여가지고 외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는 이걸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리고 내가 만든 그 도메인, 이것도 사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익화도 가능하다. 인기 있는 도메인은 고가에 이제 거래가 된다고 하고요. 웹3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시총이 비교적 작기 때문에 ENS,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는 솔라나 또는 이더리움에 비해서 변동성이 더 큽니다. 오를 때 좀 많이 올라가고요.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진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 형태가 굉장히 명확한 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발라먹기 굉장히 좋다. 고점에 팔고 저점에 분할해서 다시 사고 올라갈 때 또 팔고, 이런 형태 트레이딩을 할 줄 아는 분이면 발라먹기 굉장히 좋은 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말씀드린 이 리플처럼 고구마 먹은 것처럼 막 답답하게 이런 게 아니라 올릴 때 시원하게 올리고 뺄 때 시원하게 빼는 그런 형태고요. 일단 형태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승이 끝나고 여기서부터 올라온 여기에 대한 조정이 지금 발생했다, 그런 형태. 그리고 이 조정 형태는 나스닥과, 지금 나스닥 현재 모습인데요, 나스닥과 연동되는 유사한 패턴이다. 올라왔던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이런 형태로 A, B, C, D 이 형태로 지금 나온 상태인데, ENS 또한 A, B, C, D 이 형태로 어떻게 보면 하락 채널, 어떻게 보면 불플래그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불플래그 형태를 볼 수도 있고, 가격 방어가 비교적 완전 잡코인들 있죠.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빼는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냥 무난하다. 그리고 급등과 급락을 보여주는 패턴이고,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올라가서 여기 돌파되면은 더 갑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매우 높은 코인이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자, 솔라나도 이더리움과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솔라나도 이런 커벤앤들 패턴인데 비교적 이분한 플랫한 그런 형태의 저항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올라온 이 폭에 대해서, 자, 이 하락폭이 비교적 적다. 22평을 아직 건드리지도 않았다. 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울퉁불퉁하게 올렸다가 울퉁불퉁하게 빼고 22평을 계속 건드리는 그런 상태. 가격이 지금 위에 있다는 거는 비교적 강한 이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뺄 때 비교적 많이 안 빼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고, 이때 불장 초입 여기서도 급등이 나오고 나서 비교적 이런 좀 플랫한 형태, 군데군데 이런 아랫골이 있었지만 캔들 자체 몸통은 이런 플랫한 형태, 계단식 상승이 솔라나의 기본 특성입니다. 자, 이런 형태.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급등 이후에 가격이 좀 횡보한다 싶으면 이 구간에서 매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된다. 솔라나는 이렇게 가격 조정을 주고 다시 올리는 패턴이라기보다는 올리고 기간 조정으로 계단 형태로 가고 그 다음 또 올리는, 대신에 기간 조정이기 때문에 가격을 아예 빼버리면 단기에 그냥 가격 훅 뺐다가 바로 올리면 되는데, 기간 조정이기 때문에 여기 사서 물려있는 사람은 너무 답답하다, 견디지 못해서 그냥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23년 1월 이 초부터, 자, 이 조정이 이어진 그 다음 상승 나오기까지 거의 3개 분기 8, 9개월이 걸립니다. 이걸 어떻게 기다려요? 아래로 뺐다 다시 오고, 위로 올렸다 다시 오고, 아래 뺐다 다시 오고, 위로 올렸다 제자리. 답답해서 못 버틴다. 이동안 다른 코인들은 날아가고 있는데 못 버틴다. 이렇게 코인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장기 수렴 후에 급등하는 코인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흐물흐물 하다가 이렇게 올라간 코인도 있고요. 아니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급등, 2024년도에 급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하는 그런 코인들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맥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급등한 코인을 중간에서 잡을 거면은 높은 가격에 살 거라면 반드시 손절 라인이 타이트해야 된다. 이렇게 빠지면 한순간에 몇십 % 손실 봅니다. 엄청난 노력을 하고 기다리고 돈을 벌었는데 근데 20, 30%, 30, 40% 하락 한번 맞잖아요? 원금 손실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거는 한파동의 큰 상승은 대부분 끝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상당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코인들이 많은데 여기서 지금 어떤 건 먼저 갔고요. 어떤 건 이런 자리에 있고 어떤 건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먼저 가 있는 것들보다는, 또는 아예 정고점 넘어서
명확히 시세 분출 확정이 되면 이런 자리 맥점, 손절 라인 잡고 접근하거나 아니면 아예 싼 가격에 있는 코인에 투자하거나 분할로 이런 형태가 되어야겠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일단 상승은 하지만 자,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올라왔죠. 지금 이 조정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전체 상승에 대한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짧다. 이 위에서 한번 일단 고점 넘어서 조정이 한번 나올 걸로 일단 예상은 하고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그 조정 타이밍에 알트코인은 많이 빠지겠죠. 비트가 10% 빠지면 알트코인은 30-40% 빠진다. 그래서 코인 투자에서 중요한 것이 자금 관리와 포트폴리오예요. 이 두 가지 할 줄 모르면 분산 투자해서 비중 조절해서 투자하시는 게 낫습니다. 차트 못 보거나 기술적 분석 못하고 자금 관리 못하는 사람이면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벌려다가 오히려 잃는다. 코인 시장에서 10명이 있으면요, 그 중에 8, 9명은 돈 잃습니다. 한두 명 돈 버는 게 코인 시장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유튜버 이야기 듣고 그냥 무작정 따라 사고 언제 살지, 대응은 어떻게 할지, 하락하면 어디서 손절할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존버하는, 남 얘기 듣고 쉽게 투자하는 이런 형태의 투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자, 코인 투자의 이런 플로어 꼭 기억을 하시고요. 제 스터디 통해서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도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주 같이 다루고 있으니까 제 스터디에서 코인 시장도 함께 흐름 짚어가시면서 수익률 함께 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만간 비트코인도 특강을 한번 마련해 볼 거예요. 특강 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